7월 13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64% 상승한 2591.2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1.50% 상승한 893.0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39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한미반도체, 태성, RF세미, BHI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46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은 예상보다 빠른 CPI 지수의 둔화 속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동시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8%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이번 금리 인상을 끝으로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오는 9월에 기업 공개를 앞두고 엔비디아를 앵커 투자자로 유치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고 전해졌는데요. 앵커 투자자란 특정 기업의 지분을 대규모로 사들여서 그 기업이 상장할 때 흥행을 유도하는 투자자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 기업의 주식을 엄청 사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그 기업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죠.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투자 참여 여부에 기대감을 가지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소식 속 오늘 반도체와 PCB를 비롯한 대형 IT 기업들이 함께 상승세로 마감했네요. 다음은 이번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을 위해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합병 결의가 이루어지고 이번에 안으로 합병이 완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편 미국의 엔비디아가 바이오 기업인 리커전의 AI 모델 개발을 위해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첨단 AI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리커전의 주가가 70% 넘게 폭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도 전해지면서 오늘 바이오 기업들을 비롯한 의료, AI와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CPI 지수의 둔화는 2차전지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대장주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지수와 함께 상승 분위기를 이끌었고 특히 RF세미는 관계사인 산실한 완진평 생산법이 당사 공급을 위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포스코DX도 코스피 이전 상장 가능성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52주 신고가를 찍어주었네요. 다음은 4번 영화 콘텐츠 섹터입니다. 천만 영화에 등극한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 3의 흥행에 힘입어 지난달 극장가에서 한국 영화의 매출액과 관객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영화의 매출액 점유율은 64%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영화의 매출액이 외국 영화를 제낀 것은 7개월 만이라는 소식에 오늘 영화나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5번 메타버스 섹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의 메타버스 분야 국제표준 개발 주도를 위해 메타버스 산업표준화 포럼을 만든다는 소식입니다. 아울러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는 한국 주도로 메타버스용 XR기기 표준 개발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에 메타버스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6번 AI 섹터입니다. 과기정통부가 구글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AI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컨퍼런스는 강남구에 있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해당 컨퍼런스는 쿠팡과 NC소프트, 우아한영재들 등의 국내 25개 기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한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새로운 AI 기업인 xAI가 공식 출범했다는 소식도 동반되었는데요. xAI는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xAI 측은 딥마인드와 오픈AI,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출신 구성원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AI 대장주를 비롯하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BHI는 미국 원자력 발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폴란드 현지에서 추진 중인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져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로부터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원전 건설 사업에 BHI가 원자력기기 공급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해당 계약은 윤 대통령이 이번 폴란드 국빈 방문에서 거둔 원자력 분야의 첫 성과라고 하네요. 이러한 소식 속 시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폴란드 순방을 계기로
신규 원전을 수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핌스는 한양증권에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며 강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아세아제지는 어제 장마감 후 자사주 취득과 소각, 현금 배당 등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DDM-ENF는 비자발적으로 최대 주주가 된 슈퍼개미 김상훈 씨가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예고하면서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씨는 단순 투자 이상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할 것이라며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 목적에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어서 골드NS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골드NS는 최근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소식에 교육 관련주로 반등했던 종목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컴퍼니K는 모험자본 위축 상황 속에서도 대형 펀드 결성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진양폴리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이어서 IOK는 96% 비율의 감자 결정 취소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이었네요. 끝으로 OCI는 삼성전자의 국내 공장에 이어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도 고순도 인산을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제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군산에 공장을 추가 증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강세였습니다. 인산은 반도체 웨이퍼 식각에 쓰이는 재료로 OCI는 국내 고순도 인산 공급업체 1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